수많은 데이터가 개방되고 통합되는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보다 폭넓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광고 전화였던 일 정말 많이 겪고 계시죠? 근데 평소보다 이런 광고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하면은 내 전화번호 도대체 얘가 어떻게 알았지 하고 의심하곤 합니다. 맞아요. 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상당히 자주 빚어지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기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또 뭐 데이터 이런 영역에 대해서 근래에 들어서 갈수록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프라이버시 보호를 어떻게 잘해야 될지 또 필요할 경우에 활용은 또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고민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이제 조직이 정부의 자문기관처럼 있었는데 2020년에 예. 2020년 8월에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새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장관급 조직이고 네. 이제 조사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그런 이제 본격적인 행정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좀 정보 유출이 됐다, 해커가 해킹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제로 정보가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조사하고 이제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예. 실제로 근래 화제가 많이 된 사건 중에는 글로벌 빅텍이라고 할 만한 구글, 메타 이런 맞습니다. 회사들 네. 상대로 1,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고요. 예. 또는 이러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시정 명령 또 시정 권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국내 한 SNS 대화방에서 그냥 각 개인 정보를 다 빼낼 수 있다, 뭐 이게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해당 업체는 절대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지금 그거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픈 채팅이라고 하는 이제 방식은 네. 최근 한 2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관심 또 이용도가 높아진 영역이어서 네. 그런 국민들 관심도를 고려해서 이 건의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곧바로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네. 이제 이런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예, 또 안전 조치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조치를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도 있게 봐야 돼서 지금 이제 차차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간뿐만 아니라 사실 공공기관에서도 심심치 않게 개인정보 유출이 매번 터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정보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게 민간과 공공기관 이렇게 좀 다르게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별도의 방식으로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예. 특히나 근래에 가끔씩 이제 크게 문제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네. 이제 고의나 큰 문제로 문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예. 뭐 처벌을 이제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업체의 종류라든가 비즈니스의 형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데이터의 수집 양태 또 데이터가 흘러가는 방식 뭐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개별 영역에 따라서 이제 좀 구분해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구글과 메타가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해서 1,000억 원대 과징금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처분이 좀 과하다면서 이제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정보위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두 회사가 모두 각각 이제 소송 제기를 했고요. 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제 두 회사 공통적으로 일반 이용자들이 인터넷 활동을 하고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앱을 이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적절히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위원회 판단이고 이제 처분의 근거였는데 이제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태까지 해온 비즈니스 방식을 일정 부분은 좀 변경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점이 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실제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고 네, 네. 판단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핫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챗 GPT 아니겠습니까? 그 개인 정보를 빼온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해킹에 가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챗 GPT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요. 예.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반인들 시각에서 가장 큰 변화 하나는 사실 챗 GPT는 채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네. 인공지능 하면 그런 뭔가 공상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보다는 오히려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예. 하는 인식의 변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챗 GPT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비즈니스라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치겠구나 네, 하는 이제 네. 깨달음을 주게 된 그게 굉장히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편해진다는 건 또 그만큼 나의 정보를 줘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국내 영역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정부 산하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걸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은 좀 돼요. 예, 그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인공지능은 데이터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 과거 몇십 년 전 1세대의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예. 현재 세대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예.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럼 인공지능이 이제 개발되고 활용되는 전체 단계. 그래서 애초에 데이터를 어떤 과정, 어디서부터 수집을 하는지, 네. 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은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모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축이 되는지, 또 실제 상용화 과정에서 결과값 중에 개인정보 맥락에서 문제되는 상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해서 조만간 좀 체계를 잡아서 이제 발표할 계획이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고 네, 뭐 네. 미국의 큰 회사들이 주도하는 흐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흐름에 예. 맞춰가면서 우리나라 국가적인 또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챗GPT 4.0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뭐 그림도 다 알아서 한다고 하고 뭐 엑셀 파일, PPT 파일 본인들이 다 알아서 만든다고 하고 깜짝 놀랄 수준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엔 이 기술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고 또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좀 내다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영역은 예측이 참 어려운 것이요. 예. 우리 일반인들 시각에서 아마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와닿은 큰 계기 중에 하나는 몇 년 전 이세돌 네. 이제 바둑인데요. 알파고. 예, 이게 예. 그러니까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요. 네. 챗 GPT가 가져온 큰 변화는 이제 최근에는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워드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이런 데도 그 기능을 탑재하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 뭐 아니면 사무 공간에 쓰이는 기술들의 인공지능 이제 기술들이 이제 탑재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런 흐름이 주는 커다란 시사점 하나는 네. 우리가 일상에 쓰고 있는 이미 쓰고 있는 여러 기술들의 인공지능 기술이 조금씩 녹아 들어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기술이 도입이 많이 될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도입될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고 일어나면 꼭 시대가 바뀌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요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대응은 그 발전 속도에 좀 발맞출 수 있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어떤 규율 체계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과거 방식의 규율은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걸 하세요. 이런 걸 준수하면 괜찮습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네. 제시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 시대에 이제 걸맞는 방식은 기술이나 사회의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큰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비추어서 어떻게 현재의 기술이나 사회적인 변화를 적용해서 해석을 할 거냐 하는 적용과 해석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부 기관도 그렇고 거꾸로 수범을 해야 되는 이제 기업이나 국민들 시각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법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뭐가 좀 달라지고 어떤 것들이 좀 보강이 된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번 법 개정은 가장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그 2020년에 큰 개정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다 못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마치 세상에는 온라인 세상이 있고 오프라인 세상이 있는 것 같이 두 영역을 나누어서 규율을 네, 하는 네. 내용이 기존의 법에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런 식의 구분이 없어져서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일관적인 체계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동의 제도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보통 동의를 받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제 그렇게들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동의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동의를 안 하면은 그 서비스를 못 이용하니까 예. 그 긴 거 읽어보고 뭐 판단하진 않아요. 그냥 일단 동의 눌러놓고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은 아예 동의를 별도로 받지 말고 네. 정말로 그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고 동의를 받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동의 제도를 아하.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는 예, 예. 그런 변화가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이제 큰 변화라고 하면 마이데이터라고 흔히 아하. 언급되는 이제 예.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이제 법의 명문으로 들어와서 데이터가 여러 방면으로 여러 네. 맥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개인정보 주체의 의지나 의사 선호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전 분야의 마이 데이터가 확산한다면 위원회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기존의 동의에 주로 의존하는 방식에서는 내가 동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정보를 모은 쪽에서 알아서 예, 하겠거니 이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태도인데 네. 이제 마이 데이터나 전송 요구권은 그로부터 적극적으로 내가 정보의 주인이고 네.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 원하는 목적으로 내 정보를 옮겨서 쓸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어떤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개인정보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관련 내용도 담겼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좀 과징금이 세졌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 시행령 만들어가면서 조금 더 또렷하게 할 건데 과징금의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3%까지 이제 부과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예. 그리고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로 이제 아하. 설계가 됐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뭐라고 하시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법문뿐 아니라 앞으로 네.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집행이 이루어질지 뭐 그런 점에서 뭐 불안감을 네. 이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들하고 살펴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좋은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혹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뭐 챗 GPT 같이 이제 AI 얘기도 나오고 개인정보 보호 얘기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됐는데요. 뭐 말은 많이 됐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이제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개인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는 역할, 또 이 개정법이 하는 역할이 우리 사회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전환을 이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요. 네. 그걸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말 그대로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그런 정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개인정보가 쉽게 빼낼 수 있는 그래서 안타까운 피해가 또 늘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앞장서 주길 바라면서 오늘 토요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